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6살 남성입니다. 다들 그렇듯 요즘 시국에 여자 만날 계기도 점점 없어지고 소개팅도 확 줄다 보니 여자친구 없이 지낸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소개팅 시켜줄 테니 당장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잔뜩 꾸미고 약속 장소로 가봤더니 20대 중반이나 될까? 꽤 어려 보이는 예쁘장한 여자애들과 친구가 함께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 술이나 잔뜩 마시고 재밌게 놀아보자고 하길래 오케이 하고 술 마시러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여자들이랑 술게임도 하고 가벼운 스킨십도 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술자리는 점점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러다 제 옆에 있던 여자애가 갑자기 제 다리를 베고 눕더라고요. 술이 많이 취했는지 웅얼웅얼거리며 오늘부터 오빠랑 1일이라고 제 다리를 잡고 놔주질 않더라고요. 살짝 귀엽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사귀어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쯤 지났을까 그 애가 불편하고 졸린지 괴로워하길래 집에 보내주려고 주소를 계속 물어봤어요. 대답도 못하고 계속 머리만 까딱거리며 누워있길래 친구한테 주소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더니 둘은 2차로 술을 더 마시러 갈 거라며 그 여자애랑 2~3시간만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더라고요. 친구의 간절한 눈빛을 읽어버린 터라 알겠다고 했습니다. 취한 여자를 데리고 3시간 동안 어디가 있을 데도 없고 어째야 하나 주위를 둘러보다 한 블록 정도 걸어가니 모텔촌이더라고요. 깨끗해 보이는 모텔 하나가 보이길래 얼른 들어갔어요. 이상하게 데스크에 아무도 없어서 저기요 몇 번 부르고 기다리고 서 있었더니 모텔 사장인지 제 또래로 보이는 엄청난 미모의 여성이 잠시만요 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제 옆에 여자가 있는데도 그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여자 사장의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환한 미소만 눈에 들어왔어요. 딱 붙는 랩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군살 하나 없는 몸에 착 감겨있는 원피스 목부터 가슴골까지 하얀 피부를 가진 정말 제 이상형 같은 여자였어요. 객실 키를 하나 주며 저쪽으로 가시라고 끝까지 미소를 보이는데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더라고요. 내 옆에 이 아이가 아닌 저 여사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으로 온 머릿속이 가득 찼어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여자아이를 눕히니 갑자기 제 목을 끌어당기면서 뽀뽀를 하질 않나 오빠 오빠 하면서 애교를 떨고 제 티셔츠를 벗기더라고요. 다른 데 같았으면 이게 웬 떡이냐 물 흐르듯이 진도를 다 나갈 수 있었겠지만 이상하게 자꾸 밖에서 본 여사장의 실루엣이 겹쳐지면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가 괴로워하더니 침대 위에 먹은 것을 다 토해버렸어요. 치우고 또 치워도 도저히 제 힘으로는 깨끗하게 치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데스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203호인데요. 같이 온 일행이 침대에 실수를 해서 침구류를 좀 바꿔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5분쯤 흐른 후 딩동 청소해 주시는 분이 오신 것 같아 문을 열었더니 여자 사장님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티를 벗고 있었고 땀에 흠뻑 젖어 있어서 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후끈 달아올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자 사장도 살짝 무안해하더니 지금 당장 청소를 할 수가 없다며 아래층으로 방을 바꿔주겠다고 했어요. 얼른 티를 입고 그 여자애를 들쳐업고 다른 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집에 가자고 어디 있냐고 묻는데 순간 잘됐다 싶었어요. 저희 그냥 가겠다고 여사장에게 말했더니 조금 난감해하며 다음에라도 오셔서 대실 사용하시라고 친절하게 말하더군요. 친구가 모텔 앞으로 택시를 타고 왔길래 여자애만 얼른 태우고 가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자꾸 같이 가자고 타라고 했지만 뒤에 그 소리가 안 들리더군요. 친구들을 보내고 바로 다시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여자 사장이 데스크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더라고요. 가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여사장이 깜짝 놀랐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알겠다는 듯 일어나더라고요.
모텔 간판 불을 끄고 만실이라는 표를 세워두고는 102호 열쇠를 집어들고 같이 102호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렇게 들춰보고 싶었던 그녀의 치마 속에 하얗고 매끈한 다리가 보였어요. 몸매가 정말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살결이 정말 뽀얗고 부드러워서 더 이상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살짝 고개를 들길래 턱을 잡고 그녀의 입술을 느꼈습니다. 전혀 흥분해 보이지 않던 그녀도 가쁜 숨을 몰아쉬더라고요. 그대로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는 그녀의 다른 곳들도 천천히 음미하며 느꼈습니다. 그녀가 가끔 내뿜는 숨소리에 저는 점점 더 흥분해 갔지만 아직 사랑을 나누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점점 더 그녀를 탐닉하다가 그녀의 흥분이 최고조에 달하자 조그맣게 그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그녀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소중히 다루고 싶었지만 욕구가 절제가 되지 않아 거칠게 몇 번을 이어갔어요. 한참 동안 제 모든 욕구를 그녀에게 쏟아내었습니다. 그녀도 저도 너무 지쳐 잠시 누워 있었어요. 반대쪽을 보고 누워있는 그녀를 뒤에서 힘껏 안았는데 제 품속에 쏙 들어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쯤 잤을까 눈을 떴더니 저 혼자 102호에 덩그러니 누워있더라고요. 그 여자와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궁금한 것도 정말 많았고 앞으로 더 알아가고 싶었어요. 얼른 문을 열어보니 데스크에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남자 사장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너무 황당해서 우선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데스크에서 남자 사장님께 그 여자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어떤 사이인지 도통감이 안 잡혀 불쾌하실 수도 있어서 묻지 못하고 모텔을 나왔어요. 그날부터 술을 함께 마셨던 여자애와 몇 번 더 만남을 가졌습니다. 굳이 더 보고 싶진 않았는데 그 모텔 근처에 가고 싶어 일부러 만들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모텔 앞을 스치며 데스크 쪽을 슬쩍 봤지만 항상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결국 전 그 여자애와 사귀게 되었어요. 저를 다 채워주진 못했지만 나름 귀엽고 싹싹한 아이라 점점 마음이 가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아무렇지 않게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그 모텔을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잡고 있던 손을 놔버렸어요. 여자친구가 툴툴거리며 다시 잡더라고요. 그 여자 앞으로가 카드를 내밀고 키를 받으며 살짝 손이 스쳐버렸는데 몇 달 전에 그녀와 있었던 그 몇 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지나가며 순간 전율이 흐르고 저의 그곳에 힘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여사장은 조금의 어색한 기색도 없이 203호는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라고 활짝 웃으며 안내하더라고요. 저만 그녀의 숨결과 손길을 못 잊었던가 보네요. 203호의 문을 열자마자 여자친구와 거칠게 한참 사랑을 나눴습니다. 한여름밤에 꿈처럼 지나갔던 그녀와의 몇 시간은 잊히지 않고 또 잊을 수 없겠지만 저는 다시는 그 모텔 근처에 가지 않기로 다짐하며 여자친구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직장생활 10년 차, 저는 바쁜 업무에 치여 불규칙하게 변한 생활 습관 때문에 몸이 굳고 뱃살이 나오며 점점 아저씨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른 동기들이 탁구나 테니스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걸 보며 같이 해보려 시도했지만 스트레칭 한번 하지 않아 뻣뻣해져 버린 몸으로는 당장 그런 운동을 시작하기는 힘들었죠. 20대 때까지만 해도 몸이 탄탄해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편이었지만 지금의 제 몸을 보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수년간 연애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이대로 점점 더 망가지는 몸을 지켜만 볼 수 없어 꼭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생각하며 퇴근하는 길에 집 앞에서 반짝이는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필라테스 신규 오픈 이벤트, 체형 교정, 몸매 관리,
다이어트. 평소 필라테스라고 하면 여자들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왔기에 관심이 없어 유심히 쳐다보지 않았던 간판이 이상하게 그날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저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었고 퇴근 후 필라테스 학원에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어요.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상담을 위해 들어온 원장은 30대 중반 정도로 제 또래처럼 보이긴 했지만 엄청나게 몸매가 좋고 얼굴이 예쁜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수년간 연애를 하지 않아 멈춰버린 줄 알았던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쓰지 않아 멈춰버린 줄만 알았던 곳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필라테스는 당연히 20대 중반 어린 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이다 보니 조금의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녀의 미모는 그런 어린 여자들에 대한 환상을 한 번에 깨트릴 정도였고 이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상담 내내 너무 아름다운 그녀에게 저는 넋이 나가버렸고 무언가를 계속 설명하는데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했고 다음 날부터 그녀를 보기 위해 매일매일 학원으로 갔죠.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등록하려고 했지만 그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학원 가는 길이 항상 설레었어요. 처음 수업에 들어갔을 때는 수강생 6명 중 저 혼자 남자여서 조금 민망하기도 했지만 이내 적응을 하고 다른 수강생들과 잘 어울려 지내며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그녀를 짝사랑하며 하루하루 학원에 나갔지만 수업만 끝나면 간단한 인사와 함께 사라지는 그녀에게 말 한 번 걸어보지 못하고 한 달, 2달 시간은 흘러가고만 있었어요. 어느 날은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용기 내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따라 나가는데 차로 데리러 온 남자에게 환하게 웃으며 타는 모습을 보고 역시 남편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아쉬워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했기에 제 마음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매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다닌 수강생 한 명이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나름 서로에게 정이 들었던 수강생들끼리 간단하게 송별회를 하기로 했어요. 수강생 중 한 명이 선생님도 데리고 가자고 하였고 저는 그녀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너무 행복해하며 송별회 자리로 갔고 다행히 제 옆에 앉게 된 그녀와 처음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름과 나이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던 그녀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죠. 그중 가장 놀란 사실은 최근 3년간 남자친구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의아해하며 지난번 학원 앞에서 우연히 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니 그녀는 웃으며 오해하실 만하지만 그 사람은 친오빠였고 직장 퇴근하는 길에 집으로 같이 간다고 하였어요. 저는 팔짝 뛸듯이 기뻤지만 티를 낼 수 없었고 그래도 그날부터 그녀에게 조금 더 용기 내어 다가가기로 하였어요. 학원 수업 때마다 커피와 쿠키같이 그녀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다 주었고 수업이 끝나고 늦었으니 집에 데려다 준다며 쫓아나가기도 하였죠. 그렇게 매일 수업이 끝날 때마다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우리의 관계가 충분히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저는 용기 내어 그녀에게 고백을 하였고 저의 진심을 알게 된 그녀는 제 마음을 받아주었죠. 그날부터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이어갔어요. 30대 중반까지 많은 일을 겪어서 그런지 거침없이 서로를 빨리 알아가게 되었고 매일 수업이 끝나면 누가 뭘 할 것 없이 수업을 진행했던 그 방에서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욕구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필라테스 기구 위에서나 상담실에서나 화장실에서도 거침없이 사랑을 나누었죠. 저는 그녀에게 제 모든 걸 쏟아내며 더 깊이 사랑에 빠지고 말았고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녀와 수업 후 관계를 가진 뒤 집으로 데려다 주려 하면 항상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내려달라고 하였고 절대 집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몇 달을 그렇게 집에 가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저에게 선을 두었고 저는 결국 미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제가 내려준 지하철역에서 다시 나와 근처 빌라촌으로 들어가더니 어느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녀의 집을 알게 된 저는 조금 더 집 앞에서 기다려보기로 했고 조금 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한 남자와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그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말았죠. 그 남자는 그녀가 예전에 친오빠라고 말했던 남자였죠. 저는 한 번에 그녀가 아이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다음날 수업이 끝나고 저는 그녀에게 사실 어제 그런 모습을 봤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어떻게 미행을 할 수 있냐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는 말을 하며 돌변해버렸고 저는 그동안에 함께한 시간이 무너져버리는 것 같았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녀의 남편에게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말하니 그때부터 그녀는 또 태도를 바꾸어 펑펑 울며 무심한 남편과 달리 자상한 저에게 너무 끌려 거짓말을 했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죠. 저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저에게 협박을 하던 그녀의 얼굴을 본 뒤부터는 마음이 차갑게 식었고 분노가 차올랐고 그녀의 약점을 잡고 있는 저는 그때부터 그녀를 마음대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매일 수업이 끝난 뒤 사랑을 나누었고 남편이 야근을 하는 날에는 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또 사랑을 나누었죠.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지만 여전히 너무 아름다운 그녀에게 모든 걸 쏟아내며 제 욕구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남편과 아이가 없는 그녀의 집으로 가서 그녀와 키스를 하면서 안방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기도 했죠.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제 욕구는 매일 더 강해졌고 온갖 스릴 있는 행동을 하며 그녀와 미래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저와 남편 두 남자의 모든 욕구를 받아내며 이중생활을 하고 있죠. 저는 이 아름다운 여자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만남을 평생 이어나가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참 여름 장마로 지난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리다 말다 하더니 장마 끝자락이 된 건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비가 많이도 내렸던 주말 밤이었습니다. 하필 장마 시즌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 짐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일주일 동안 지금 막 이사 온 모습 그대로 둔 채 내버려 뒀네요. 오늘은 주말이라 맘먹고 대청소 겸 짐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에 밖에 한번 나가지도 못하고는 어느덧 밤이 되었네요. 이번 코로나 여파로 원래 살던 집 전세를 못 올려주는 바람에 경기도 끝자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아직도 이런 동네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택시도 잘 잡히지도 않는 안쪽 동네였어요. 그래도 빚 없이 갈 수 있는 넓은 집이 여기뿐이라 눈물을 머금고 이사를 한 지 일주일째 되었네요. 짐 정리를 하다가 간단히 뭐라도 챙겨 먹어야겠다 싶어서 편의점을 가려고 대문 밖을 나갔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옆집 문 앞에서 비를 쫄딱 맞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비를 쫄딱 맞고 가만히 서 있네요. 우산이라도 하나 갖다 줄까 잠시 망설였다가 괜히 오지랖인 것 같아서 그냥 제 갈 길을 갔어요. 한 10분 넘게 걸었더니 편의점이 보이네요. 들어가서 맥주랑 마른 안주랑 필요한 건 몇 가지를 담아 계산대로 가려는데 괜히 보리차 티백에 눈이 가네요. 보리차 한 팩 들고 계산했습니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어 우산을 펴서 느릿느릿 집으로 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여자가 빗속에서 그대로 서 있네요. 제가 본 후로 좋기 30분은 넘었는데 언제부터 왜 저기서 저렇게 비를 맞고 있는 건지 아무래도 제 우산을 줘야겠다 싶어서 말을 걸었습니다. 우산 이걸 쓰세요. 힘이 하나도 없는 눈빛으로 잠깐 제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봅니다. 우선 부축해서 저희 집에 잠시 들어가자고 하고 현관 앞쪽에 앉혔습니다. 기운이 없는지 벽에 기대서 눈을 감더라고요. 문득 보리차 티백을 사왔던 게 생각이 나서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몇 분쯤 지났을까 물이 끓길래
따뜻하게 보리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며 희미하게 웃는 그녀에게 거기서 그렇게 비를 쫄딱 맞고 있던 자초지종을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고 힘드시면 들어오라고 하며 수건 하나를 건넸습니다. 마른 수건 하나를 내밀었는데 얼마나 비를 맞고 있던 건지 수건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아 하나 더 주며 편한 곳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으시라고 말하고는 하던 짐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부스럭부스럭 소리에 곁눈질로 살짝 보았더니 부서질 것처럼 마르고 하얀 몸매에 꽤나 예쁘게 생긴 여자분이더라고요. 옷이 비에 젖어 몸에 완전히 달라붙어서 그녀의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저대로 두면 감기 걸리지 않으려나 하는 마음에 따뜻한 커피를 끓여서 드리고 가벼운 이불도 하나 드렸어요. 비가 그칠 것 같지도 않고 택시도 안 올 것 같고 기다리는 분도 안 올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저쪽 방 하나 빌려드릴 테니 좀 쉬다가 가세요. 처음 보는 여자인데 나도 모르게 방 하나를 내주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겠다 싶어 아차했는데 그녀가 흔쾌히 수락을 했어요. 이삿짐 중에 옷이 있는 상자를 열어 티 하나에 반바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낯선 여자와 집에 있는 것이 참으로 어색했지만 기분은 무진장 좋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생각에 잠겨있던 중 스위치를 끄는 탁 소리에 욕실 쪽을 돌아보았어요. 어깨까지 다 보일 만큼 흘러내린 티에 젖은 긴 머리를 한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시 보니 얼굴도 정말 예쁘고 다리며 허리며 라인이 정말 예쁘네요. 머리를 말리라고 일어나서 드라이기를 가져다 줬어요. 머리 말릴 곳이 마땅히 없으니 거실 안쪽 콘센트에 드라이기를 꽂고 서서 머리를 말리는데 고개를 숙이니 옷 속이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라 보였던 거와 다르게 굉장히 볼륨이 있는 글래머러스한 몸매더라고요. 그녀가 머리를 다 말릴 때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드라이기 잘 썼다며 저한테 주는데 손이 스쳤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두 손을 제 손으로 감싸버렸어요. 그녀와 저는 순간 눈이 마주치고 놀랐지만 자연스럽게 그 상태로 소파에 앉길래 잠시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손이 좀 따뜻해지신 것 같나요 하며 어색하게 두 손을 놔주고는 TV를 틀었습니다. TV에서 마침 주인공 남녀의 에로신이 한참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용한 정막이 잠시 흐르고 저도 모르게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살짝 벌어지는 그녀의 입술을 느끼며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서로의 호흡을 나눴습니다. 그녀가 힘없이 뒤로 밀려지는 바람에 그녀가 제 아래에 눕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녀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그녀에게 들이대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거부하지 않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추워서인지 떨려서인지 살짝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꽉 잡으며 저는 그녀에게 제 욕망을 다 쏟아냈습니다. 다시 그녀의 입술과 제 입술을 포개고 한참을 더 따뜻함을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사랑이기에 너무 행복했고 설레인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했는지 제 품으로 쏙 들어왔고 둘 다 몰려오는 졸음을 못 참고 꼭 안은 채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셔 언뜻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눈을 뜨기가 두렵더라고요. 어제 그녀가 소리 없이 떠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녀는 제 옆에서 이쁘고 아름답게 새근새근 자고 있더라고요. 밝은 햇빛으로 비춰서 보니 어제 어두운 데서 볼 때보다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다운 그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고 눈을 감고 있는 그녀가 너무 사랑스러워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제 눈길을 느껴서인지 그녀가 부스스 눈을 떴고 저도 모르게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제 얼굴을 끌어당겨
여기저기 몇 번 뽀뽀를 해주고 다시 제 입술에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녀의 얼굴을 당겨 입맞춤을 시작했고 그렇게 다시 그녀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어제보다 더 길고 깊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빗속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조금 후에 듣게 되겠죠? 그게 전 남자친구이든 짝사랑하는 남자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녀와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사랑을 나눌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찾아온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한 지 2년째.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한 번도 수업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입학하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원래 진행하던 대면 강의는 없어지고 모두 온라인 강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죠. 제가 입학한 과는 특성상 남자가 많이 없고 여자가 많아서 입학하기 전부터 그 여학생들과 친해질 생각으로 큰 기대를 했었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니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도 온라인 수업을 하며 얼굴들을 보았는데 우리 과에 예쁜 여자가 많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2명의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니터 화면 너머로 얼굴을 볼 뿐이었지만 단번에 둘 다 상당한 미인이란 걸 알 수 있었죠. 두 여학생을 보는 재미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고 덕분에 성적도 나쁘지 않게 유지 중이었어요. 온라인 수업이지만 수업 시간이 항상 기다려지고 설레었죠.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가끔 화면 너머로 두 얼굴을 보며 혼자 여러 상상을 했고 수업 도중 혼자 욕구를 해결해 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3학년이 되었을 때 다행히 코로나 시국이 어느 정도 풀려 오프라인 대면 수업이 시작되었고 학교에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상상해왔던 두 여학생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학교로 달려갔고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그 여학생들을 찾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았고 자리에서 혼자 실망하고 있을 때쯤 두 여학생이 동시에 강의실로 들어왔어요. 저를 알고 있을까 조금 떨려하고 있는데 두 여학생은 자리가 마땅치 않았는지 제 양옆에 앉게 되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기분은 너무 좋았죠. 2년 동안 화면 너머로 보며 혼자 마음에 품어왔던 2명이 제 양옆에 앉아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첫날 앉은 자리가 자연스럽게 고정이 되어 우리 3명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도중 교수님이 조별 과제를 내주셨고 양옆의 사람과 함께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정말 미치게 좋을 지경이었죠. 한 달 가까이 옆에 앉으며 대화 한번 못 해봤었는데 그때부터 셋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고 저는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이어나갔어요. 제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결국 수업을 마친 뒤 조별 과제를 위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고 의외로 케미가 잘 맞았던 우리 셋은 금방 친해져서 자주 만나게 되었죠. 2명의 미인과 함께 단인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셋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술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우정을 이어나가던 도중 저는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어요. 저는 2명을 모두 좋아하게 되고 말았고 어느 누구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그 두 여학생이 저를 좋아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2명과 동시에 연애를 할 수 없었기에 선택을 해야 했었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저는 아찔하지만 2명과 동시에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뒤 실행에 들어갔어요. 한 명에게 먼저 고백을 한 뒤 절대 비밀이라고 말해놓은 뒤 다른 한 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입단속을 시키기로 했어요. 정말 다행히도 2명 모두 저에게 호감이 있었고 계획대로 잘 맞아떨어져서 2명과 동시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이 사실을 털어놨고 저를 나쁜 놈이라고 욕했지만
저는 이미 상황이 벌어졌으니 멈출 수 없다고 하며 위험한 연애를 이어나가게 되었죠. 서로에게 비밀로 하고 두 명을 번갈아가며 만나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아찔하고 스릴 넘칠 수 없었어요. 제 계획대로 하루에 한 명씩 데이트를 했고 모두에게 비밀이라는 핑계로 오픈된 장소가 아닌 모텔 같은 장소에서 만났고 두 명과 하루씩 번갈아가며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런 연애를 이어가다 보니 점점 더 용감해져서 하루는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한 명과 사랑을 나누고 바로 다음에 동아리 방으로 가서 또 다른 한 명과 사랑을 나누었죠. 그런 스릴이 저를 더 흥분하게 만들었고 모든 에너지를 두 명의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데 쓰고 있었죠. 어느 날은 제 자취방에서 한 명과 사랑을 나누고 나가는 길에 다른 한 명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서로 저와 연애하는 줄 모르고 있었기에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 했던가요? 6개월을 그렇게 스릴 있는 연애를 즐겨가며 아무 탈 없이 지내던 중 두 명 모두에게 이 사실을 들키고 말았어요. 유일하게 비밀을 털어놨던 친구가 저에게 속고 있는 두 명이 불쌍하다며 사실을 말해버렸어요. 처음에는 두 명 모두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나쁜 놈이라며 욕을 했고 저는 미안하다고 빌며 용서를 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제 사랑을 모두 잃는 것인가 생각하며 좌절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시기에는 두 명 모두 저에게 너무 깊게 빠져 있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둘 다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하지만 둘 다 만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며 삼자 대면하여 둘 중 한 명에 대한 선택을 강요했어요. 저는 정말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명 다 사랑하고 두 명 다 놓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더 위험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졌어요. 세 명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졌죠. 저는 두 명 다 사랑해서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셋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고백해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처음에 그 말을 들은 두 명은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니 결국 며칠 뒤에 두 명 다 저를 포기할 수 없다며 조건부 허락을 하고 말았죠. 여자 동기 두 명이 이야기를 나눴고 그 행위를 허락은 하되 한 달 동안만 셋이 사랑을 나누며 느껴본 뒤 선택을 하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 친구로 만났던 그때처럼 셋이 만나게 되었고 세상 짜릿하게 셋이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해서 미칠 지경이었죠. 처음 온라인 화면 너머로 보며 혼자 욕구까지 해결하게 만들었던 그 두 여자가 저에게 사랑을 바라며 열심히 만족시켜주려고 애쓰는 모습에 저는 둘 다 만족시키기 위해 탈진할 만큼 모든 것을 쏟아내고 말았죠. 그렇게 꿈같은 나날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강의실과 동아리방에서 따로 나누던 사랑을 이제는 둘과 함께 동아리실에서 나누고 있었죠. 제 자취방에서도 둘과 함께 사랑을 나눈 뒤 쓰러져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가 되었죠. 결국 약속한 한 달이 지났지만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선택을 못하겠다는 핑계로 또 한 달을 연장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달씩 늘리며 셋이 계속 사랑을 나누었죠. 어느새 4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저는 두 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행복한 날들이 언제까지나 이어지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나이는 40대 중반 아이 둘과 와이프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결혼하기 전 20대 초반 만났던 첫사랑과의 뜨거운 사랑은 아직까지 잊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과 아름답고 예쁜 사랑을 한 것이 처음이었기에 결혼을 한 지금도 그때가 아른거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술 한 잔이라도 하는 날에는 더더욱 그리운 그녀입니다. 그녀와 저는 그녀 집안의 반대로 인해 사랑의 끝맺음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슬픈 이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때 그 사랑에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부모님께서는 제가 고아인 것 때문에
우리의 만남을 반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혼 가정도 많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흠이 아니지만 예전 그 시절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결혼을 할 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는 20대의 꿈만 같던 사랑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지금의 와이프와 결혼을 하고 애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녀가 잊힐 듯 잊히지 않으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카페 거래처에 유통업을 하던 저는 새로운 거래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렇게 애타게 그리워하던 그녀가 새로운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20여 년 만의 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애타게 기다렸던 걸까요? 20년이나 지나 주름이 생기고 변해버린 얼굴이지만 저희 둘은 바로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았고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도 저도 일을 하는 중에 갑작스레 만난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연락처만 주고받고 그날의 아쉬운 짧은 만남이 끝이 났습니다. 퇴근 후 짧은 만남이 머릿속에서 잊히지가 않아 잠자리에 누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며 잘 지냈냐, 결혼은 했냐, 보고 싶었다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찰나 그녀에게 먼저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냈어? 보고 싶어서 연락처를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이런 문자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문자로 한참을 연락을 주고받다가 저흰 문자로만 하는 대화가 답답해 바로 다음날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저와 헤어진 뒤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해보았지만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그 한참 뒤에 결혼을 전제로 만난 남자와 결혼을 코앞에 두고 그 남자가 뒤통수를 치고 도망갔다고 하네요. 그렇게 결혼 정년기를 놓치다 보니 40대 중반인 지금까지 솔로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자로 연락하며 대충 들은 이야기이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가 결혼을 못하고 혼자 외롭게 지낸 것이 내 잘못인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결혼하지 않고 기다렸다면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멍청한 몫의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다음날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눈이 부시도록 이쁜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 저를 기다려주던 그때처럼 손을 흔들며 저를 반갑게 반겨주었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게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고 그녀가 하는 말이 재미있는 말이 아닌데도 실없이 계속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가슴 떨리는 저녁 식사를 하며 가벼운 반주를 하고 그녀와 저는 한 잔 더 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연애할 때 자주 가던 호프집이 20년이란 시간이 흘러 주인은 바뀌었지만 그때 그 시절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을 가니 옛 생각이 더 떠오르며 우린 지난 이야기들을 하며 추억에 잠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마시다 보니 술이 취하고 새벽 2시가 되자 걸음걸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녀가 잠시 쉬었다가 가자고 먼저 얘기합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와이프와 아이들 생각에 잠시 망설여졌지만 내 팔을 부여잡고 싱그럽게 웃으며 말하는 그녀의 사슴 같은 눈망울에 바로 그녀와 함께 향했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함께 갔던 모텔들은 세월이 지나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물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걷기 힘들어하는 그녀를 위해 근처 제일 가까운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녀를 부축해서 들어가는데 내 주량을 한참 넘긴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바로 잡혔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멈추지 않고 미치도록 뛰는 심장은 밖으로 소리가 들려 그녀가 듣진 않을까 싶을 정도로 쿵쾅거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저에게 안기며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눈물을 보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그녀를 안아주는 그 순간 그 녀석이 움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났으니 옆에 눕기도 어색하여 저는 조용히 소파에 누웠습니다. 소파에 누워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눈을 뜨더니 침대를 탁탁 치고는 옆으로 와서 누우라고 하네요. 조심스럽게 나는 그녀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와이프 앞에서는 반응도 안 하던 놈이 오늘은 뚫고 나오려 난리를 쳐댑니다. 저는 부끄러운 제 모습을 그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돌려 누웠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저를 와락 껴안는 그녀가 20대 때는 근육질 몸이었는데 근육 다 어디 갔냐며 장난을 치며 술에 취한 목소리로 웃으며 몸 이곳저곳을 어루만져댑니다. 그녀의 손이 그곳을 스쳐 꿈틀대던 녀석과 맞닿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민망해하는 게 아니라 크게 웃으며 나를 그녀를 향하게 돌아눕혔습니다. 내 볼과 입에 조용히 입을 맞추고 나를 지그시 바라보는 그녀와 함께 그렇게 우린 20대 때보다 더욱더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하네요. 와이프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와이프랑 함께 있을 때는 퇴근 후 피곤해서 잠들기 바빴고 아이들 핑계로 사랑을 나누는 순간을 피하기 바빴는데 이상하게도 그녀와의 그 순간에는 피곤함이 느껴지지가 않더군요. 뜨겁게 나누는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지금까지 와이프랑 한 번 이상의 사랑은 불가능했으니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그녀와 있으며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꺼지면 다시 타오르고 다시 타오르는 불처럼 식을 줄 모르고 우리의 사랑은 계속해서 불타올랐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뜨거운 사랑을 나눈 후 서로를 조용히 끌어안고 서로의 숨을 느꼈습니다. 그녀 앞에서는 계속해서 불끈거리는 이 녀석을 보며 아직 내가 쓸만한 놈이란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아침 해가 밝아오고 우리는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녀도 나를 잊어본 적 없고 아직 나를 사랑하지만 나에게는 지켜야 할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본인 때문에 깨지길 원치 않는다며 우린 이렇게 다시 만난 첫사랑으로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남들은 불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녀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일도 많이 생기죠.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199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는 일은 조립식 주택을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온천 개발이나 들판에 사무실을 만들 때 조립식 주택으로 많이들 짓습니다. 지방 출장이 많았고 한 번 가면 15일 정도는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숙소는 근처에 장기 모텔방을 얻어서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2명이나 3명이 지냈고 운이 좋으면 혼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간 곳에서는 작은 사무실을 짓게 되었고 2명의 인부와 저랑 해서 3명이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기 투숙을 잡으려고 모텔을 알아보았는데 근처에 모텔이 별로 없더라고요. 방은 2개로 잡았고 저는 방을 혼자 쓰게 되었습니다. 지하에는 조그만 단란주점이 있는 모텔이었습니다. 일하는 곳은 차로 20분 정도 가야 했었고 아침이면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자 축에 속했습니다. 2명의 인부는 아직 초보였으며 제가 일머리를 잡고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모텔 근처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시간도 많이 남고 해서 소주도 한 잔 들어간 김에 모텔 지하 단란주점 가서 맥주의 노래도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샤워를 하고 모텔 입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조금 일찍 와서 그런가 단란주점에는 손님이 없더라고요. 과일 안주 하나와 맥주 10병을 시켰습니다. 기대도 안 했지만 시골이라 아주머니 한 분이 서빙을 해주시네요. 그냥
맥주나 마시고 노래나 하고 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30분쯤 지나니까 여자분 두 분이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쪽을 쳐다보면서 이런 곳에도 젊은 아가씨들이 있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저는 아가씨들을 불러서 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서빙을 하면서 저희 방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오빠들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네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왔다고 했고 그녀는 본인도 집은 서울이라고 합니다. 조금 얘기를 하다가 그녀가 나갔고 제 앞에 앉아있던 일행 두 분이 그녀들을 원하는 눈치였습니다. 여자분들 불러서 같이 놀까요? 하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자고 합니다. 이왕 기분 내는 거 그러자고 했습니다. 두 분의 여성분들이 저희 방으로 들어왔고 저는 그분들과 춤도 추면서 놀았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게는 룸이 2개 있었고 홀에는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는 조그마한 가게였습니다. 맥주 마시면서 은근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 가자고 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두 분은 못내 아쉬운 표정들을 하시나요? 저희는 그렇게 계산을 하였고 두 분 팁까지 챙겨주고 나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할 일도 없고 해서 TV나 보고 있었네요. 새벽 1시쯤 저는 불을 껐고 자려고 누웠습니다. 갑자기 제 방문이 열리더니 누가 후다닥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순간 누구야 하고 소리를 쳤네요. 화장실 쪽으로 가보았고 문을 잠그고 있어서 열 수가 없더라고요. 누구신데 여기 들어오셨나요? 하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그제서야 문이 열립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단란 주점에 있던 아가씨였는데 그녀는 덜덜 떨면서 손가락을 입 쪽으로 갖다 대며 조용히 해달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줄까요? 하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니라고 합니다. 조용한 말로 조금만 여기 숨어있게 해달라고 하네요. 일단 나와서 방으로 가자고 했고 그녀는 방에 들어와 조용히 창문을 열어서 밑을 내려다봅니다. 방에 불을 꺼달라고 해서 불까지 꺼버렸나요? 동네 깡패 같은 놈인데 자기를 좋아한다고 술 먹고 와서 난동을 피웠다고 하네요. 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들도 그놈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풀려나서 또 찾아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데서 일을 하시지 왜 여기서 일을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가게에 돈을 빌린 것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저는 일단 수건에 물을 적셔서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주인과 그놈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모텔도 뒤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모텔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다행히 저희 방에까지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내일 일도 해야 하는데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녀는 저보고 자라고 합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조금 있다 그놈이 가면 알아서 간다고 하네요. 그녀는 술도 좀 마신 것 같았고 피곤했는지 바닥에 누워서 잠이 들었네요. 저도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자꾸 깼던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옆에 여자가 자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남자인 제가 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젊고 이쁜 여자분이었는거려. 상황이 그렇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일어나 보니 그녀가 이미 가고 없더라고요. 다음날 출근을 해보니 자제가 도착하였고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숙소로 들어왔네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고 누가 노크를 합니다. 누구세요? 물어보았지만 대답을 하지 않네요. 저는 문을 열었고 어제 그녀가 술에 취해서 있네요.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저에게 쓰러집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그녀를 안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일단 옆에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저는 그녀가 자고 있길래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저녁에 모텔에 왔더니 그녀는 없네요. 그날 새벽에도 그녀가 또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자기 안방인 줄 착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술은 많이 안 먹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조금 취해 있더라고요. 저는 왜 자꾸 여기로 오냐고 물었네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침대에 눕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새벽이라 자야 하기 때문에 그냥 누웠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그냥 잠을 자지는 않더라고요. 손이 올라오기도 하고 건들지 말아야 할 곳도 건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잠꼬대인가 했지만 계속해서 건들길래 일부러 그러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가 나를 원하는 건가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고 그녀와 사랑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침까지 여러 번을 했습니다. 출근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오직하면 점심 먹고 낮잠을 자본 적이 없었는데 현장에서 골아떨어졌나요? 일행분들이 저를 깨워서 간신히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날도 새벽에 왔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서로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릅니다. 뭔가 서로 대화가 오가면서 사랑도 해야 하는 건데 새벽마다 술에 취해서 찾아오고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하고 했으니까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저는 그렇게 그녀와 이별을 하였습니다. 현장 일이 끝났으니 저도 집에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녀와의 마지막도 저는 그녀와 무슨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났다면 지금도 만나고 있었을까요? 아무튼 정말 이상한 인연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희 동네는 주변에 작은 슈퍼는 있지만 일찍 마감을 하기 때문에 늘 항상 편의점이 그리운 동네였어요. 편의점 하나 없던 한적한 동네에 편의점 하나만 생겼으면 좋겠다를 매일같이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저녁 늦게 맥주 한 캔 하고 싶은데 옆 동네 편의점까지 걸어가야 하기에 더운 여름에도 맥주 한 캔을 포기해야 하는 이 심정을 느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공사를 시작하는 한 건물에 편의점이 생긴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 모두 편의점 소식에 환호했죠. 그렇게 편의점이 오픈하던 날 드디어 기다리던 편의점이 생겼기에 신나는 마음으로 편의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환호할 일이 이곳을 매일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겨버렸어요. 키도 크고 웃는 게 이쁘고 너무 잘생기고 멋진 편의점 사장님을 보는 순간 저는 그분 때문에 매일같이 편의점에 출석 체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저 남자랑 꼭 사귀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몇 년 전 남자친구한테 환승으로 차이고 나서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남자였어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남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던 저였는데 처음으로 편의점 사장님을 보고 눈에 하트 뿅뿅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몇 살인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생판 처음 보는 남자한테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편의점 사장님은 제 마음을 홀딱 뺏어가버린 남자였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실감하게 해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주 보면 정든다고 하는 어른들의 옛말이 있듯이 저는 매일 편의점에 하루에 2번 일부러 아침 저녁으로 눈도장을 찍었답니다. 출근 전 괜히 한번 들려보고 퇴근 전 집에 전화해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 또 한번 들리고
그렇게 매일 2번씩 꼬박꼬박 들렸어요. 회사에 출근해 있으면 사장님 생각에 빨리 퇴근하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랑 감정에 그냥 사장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회사 퇴근 후에는 하루 동안 피곤함이 편의점으로 달려가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하며 편의점 사장님을 보면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어요. 편의점 사장님은 저에겐 저만의 비타민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침 저녁으로 눈도장 찍으며 노력한 것이 드디어 빛을 발한 걸까요? 매번 제가 산 물건을 결제만 해주시던 사장님께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사장님과 몇 마디의 대화를 주고받고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사장님과 저는 연락처를 주고받아 연락을 시작했고 그날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설레는 카톡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설레는 썸과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평상시에는 잠을 잘 시간인데 설레는 연락을 할 때는 일금필시 일이 없어지기만 기다리고 일이 없어지면 답장 오기만을 기다리고 무한 반복을 하다가 잔 건가 안 잔 건가 싶게 자본 기억 있으실 거예요. 새벽 늦게 잠이 들어도 아침 출근길 사장님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 좋게 눈이 떠질 정도로 콩깍지가 쓰여버린 저는 매일 잠을 못 자서 눈은 팅팅 부었지만 마음만은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내 모습을 알아준 편의점 사장님은 저에게 먼저 고백해 주셨어요. 일부러 아침 저녁으로 오는 게 처음엔 그냥 자주 오는 손님인가 보다 했지만 변함없이 한결같은 제 모습의 사장님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며 이젠 손님 말고 여자친구 하자며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두근두근 설레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한적한 동네이다 보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잘 구해지지 않아 사장인 남자친구는 새벽에만 잠시 동생이 교대해주고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 대부분의 시간을 편의점 안에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편의점 내부에 창고가 있어 그곳에서 식사와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죠. 평상시와 다름없이 퇴근 후 남자친구를 조금이나마 쉬게 해주기 위해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창고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잠시 쉬고 있으라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안고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기 전 헤어질 때 안아주긴 하지만 그 밀폐된 공간에서 갑자기 안아주고 입맞춤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괜히 부끄러워 밀쳐내며 뭐야라고 했는데 다시 더 세게 저를 꽉 안더라고요. 손님 오면 어쩌려고 그래라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조용히 나가 편의점의 문을 잠그는 거예요.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두근대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던 찰나 남자친구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처음 나누는 사랑이 누추한 역이어서 너무 미안하지만 우리 뜨거운 사랑 한번 나누자며 뜨거운 입맞춤을 퍼붓는 남자친구에게 그냥 저를 맡기고 말았어요. 아직 연애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뽀뽀밖에 하지 않은 우리는 흥분이 최고조로 달아올라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좁은 창고 안은 남자친구와 나의 호흡의 습기와 열기로 가득 차버렸어요. 남자친구는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완벽하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껴안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나갔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나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이 남자 그것조차도 완벽하다고 생각하니 너무 행복했어요. 남자친구의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버린 그날 우린 그렇게 설레면서도 스릴 넘치는 첫 뜨거운 사랑을 나눴어요. 열정을 쏟아낸 뒤 정성스럽게 입맞춤하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한동안 같이 안고 있었어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달아오르는 남자친구와 사랑을 나누었어요. 처음 사랑을 나누고 난 뒤로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은 더욱 커졌고 남자친구 역시 저를 더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창고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눈 뒤로 매일같이 편의점 안에서 스릴을 즐기게 되었는데요. 점점 더 스릴을 느끼기 위해 우리는 문을 잠그지 않고 손님이 오는 것을 확인하며 사랑을 나누며 매일매일 창고 안을 열기로 뜨겁게 달구었죠. 그 뒤로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지고 우리는 더 이상 창고가 아닌 남자 친구 집과 더 편한 공간인 모텔에서 더 열정적이고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걸까요? 창고보다는 집과 모텔이 공간적으로 편할 수는 있겠지만 남자친구의 숨소리를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고 남자친구와 나의 열기로도 습해지는 비좁고 밀폐된 창고 안에서 하는 사랑만큼 흥분되고 뜨거운 사랑은 없는 것 같네요. 우리의 사랑은 앞으로 스릴과 행복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곱게 쓰면 복이 온다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좋은 일을 해서 하늘이 짝을 찾아준 사연을 소개합니다. 남들이 들으면 다들 영화 같은 일이 아니냐며 호들갑을 떠는 연애를 하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사랑, 희생 그리고 정직 같은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과하지 않나 보여주기 식인가 싶었는데 오래 다닌 직원들은 모두들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큼 단합도 잘 되는 곳이죠. 수익금을 기부하거나 크리스마스 시기에 보육원, 미혼모센터 등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연랭사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다행히 저희는 휘청하는 사업체는 아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기적인 봉사활동이 지침으로 내려졌습니다. 강제로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팀마다 장소를 정하고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 그날은 근무한 것으로 측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다들 주기적인 방문을 어려워했지만 어차피 급여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쉬는 날 불러내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맡은 곳은 저희 도시의 작은 복지관인데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갈 곳이 없으신 노인분과 장애인분들이 40명 남짓 있는 곳입니다. 가서 식사를 도와드리고 청소 그리고 사회봉사자분들이 목욕을 진행할 때 돕는 일을 합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에는 정말 정신도 없고 생각보다 봉사라는 게 고되구나 싶어서 몸살도 났지만 몇 달 다니다 보니 너끈해졌습니다. 저처럼 가정이 따로 없는 팀원들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격주로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몇 명만 따로 주말에 한 번 더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S씨는 성질이 고약하다며 다들 손살에 치는 노인분도 곧헤어 찾으실 정도로 성격이 아주 밝고 회활하신 분입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자원봉사 차원에서 매주 3회 방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말에 방문할 때에는 뵙지 못하는데 평일에 전체 팀이 함께 방문할 때에는 항상 뵙게 되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힘들지 않냐면서 바카스를 건네주시는 모습에 멋진 여성분이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묶어 틀어올린 머리와 항상 편안한 옷차림이시지만 볼 때마다 빛이 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멀지 않은 곳에서 식당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중에는 직원들이 봐주고 주말에는 출근하셔서 못 나온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한번 찾아가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는데 집에 와서 언제 갈지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더군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 여성분에게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전에는 항상 새초롬한 스타일의 여성만 만나오던 저인데 스스로도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직전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공주님 같은 스타일의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쉽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정이 떨어져서인가 싶었습니다. 이후에 운영하시는 음식점에도 찾아가서 식사도 하며 얼굴을 익히고 일부러 평일에 연차를 사용해서 복지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정도였어요. 그녀도 당연히 알았겠죠. 여느 때처럼 목욕을 도와드리고 뒷정리를 함께 하고 있다가
혹시 이번 주 저녁에 시간을 내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목요일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뒤 번호를 교환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만나는 날까지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도 먹고 차도 한잔하면서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는데 함께 있는 시간이 이렇게 편안한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운동 겸 취미로 종종 산을 타는데 함께 간 날이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여행도 함께 하자고 해서 떠난 산길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여자친구들과도 등산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내려가자 혹은 업어달라는 둥 칭얼거리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씩씩하게 산을 오르고 텐트를 칠 때에도 나서서 도와주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여자라면 결혼을 해도 좋겠다 싶어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해보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망설이던 그녀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연락도 받지 않고 정기 방문 날에는 복지관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가게를 찾아가서 무작정 이야기를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일찍 말하고 싶었는데 언제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다면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때 만난 남편이 있었다는 것과 그 사람이 일을 하다 기계에 빨려 들어가 장애를 얻었다는 것과 삶을 비관하여 세상을 등진 것까지요.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집에도 온 적이 있어서 그 사람의 칫솔이나 옷가지를 멍하게 보며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나 싶었지만 생각해 보니 제가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좀 더 그녀에 대해 알고 싶다면 말을 꺼낼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가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한달음에 달려가 그녀의 집 앞에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고 달래주었죠. 엉엉 우는 그녀를 안고 잠이 들 때까지 토닥이며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코로나 시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연애를 지나서 내년 여름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큰 흠이라고 소가리하며 결혼을 거부하고 밀어내던 그 사람이었지만 제가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러포즈하던 그날도 바보같이 엉엉 울면서 고맙다고 하던 그녀였습니다. 저희는 계속 쭉 복지관에 봉사를 다니고 있는데 다들 좋은 일을 해서 목동이 같은 인연을 만난 거라고 덕담들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곧 저의 와이프가 될 그녀는 제가 복이 많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저에게 그녀가 더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욱 고단하고 힘이 들겠지만 이제는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진 비바람과 주저앉히는 모든 일이 있더라도 앞서가며 이끌어주며 그리고 다독여주며 살아갈 사람을 만났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오늘은 그녀의 전남편 기일입니다. 저 몰래 전 시댁에 전화하며 다독이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다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기분 나쁘다 생각할 일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람의 심성이 아직은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의와 진실된 마음이 모여서 그녀가 저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기도 하고요. 앞으로 그녀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38살의 주부예요. 결혼한 지 8년 차, 두 아이를 연달아 낳아 기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네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1년을 잔잔하게 연애하다가 정들고 익숙해져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뜨겁게 타오르거나 너무 설레어서 미칠 것 같은 연애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젖어든 편안한 만남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인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에게 설렌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생겨나 기르다 보니
딱히 신혼도 없었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기니까 남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네요. 서로를 보면 안고 싶고 안기고 싶어야 하는데 남편이나 저나 그러지 않다 보니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남편의 온기를 느끼고 싶더라고요. 하루는 용기 내어 다가갔는데 남편이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더라고요. 그 순간 자존감이 내동댕이 쳐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속상해서 한참을 숨죽여 울었던 것 같아요. 아직 젊다면 젊을 수 있는 30대인데 남편이 있어도 독수공방인 제 신세가 참 처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할 수 없고 외로운 밤은 깊어만 갔어요.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블로그에 익명으로 일기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혼자 토로하다 말아야지 싶으면서도 누군가가 내 마음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6개월 남짓 꾸준히 블로그에 글을 남기는데 어느 날 낯선 쪽지를 받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제 글을 꾸준히 읽고 있었고 그 진심이 느껴져 쪽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며 멀리서나마 늘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라는 내용이었어요. 짧은 쪽지는 얼어붙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것만 같았어요. 위로와 위안이 되었는지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의 쪽지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며칠 후 다시 그 사람에게 다시 쪽지가 왔어요. 일상적인 내용이었는데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서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블로그까지 가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여행과 음악을 좋아하는 중년의 남자 같았어요. 블로그에는 다양한 여행지와 음악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전문가 이상의 식견과 실루엣만 비치는 그 사람이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근사한 사람이 나의 비루한 일상과 감정에 관심을 가져준다니 은근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매일 그 남자의 블로그를 방문했고 부끄러워서 댓글을 남기진 못했지만 공감을 누르며 마음을 표현하곤 했죠. 그 남자 역시 제 방문 사실을 알고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여행과 음악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어느새 그 남자와 친밀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 남자와의 대화는 일상의 활력이었어요. 3개월 넘게 쪽지를 주고받으며 하루하루가 즐거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의 내한 공연 티켓을 선물 받게 되었다며 함께 가보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잠시 망설이자 그럼 블로그의 이웃들과 함께 가는 것은 어떠냐고 재차 권하더라고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좋다고 했어요. 드디어 공연 날이 다가왔어요. 친정 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공연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얼마나 가슴이 콩닥거리는지 미칠 것 같았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지만 지난 3개월간 마음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과 처음으로 대면한다니 괜스레 긴장되더라고요. 공연장에 도착해서 예매한 좌석을 찾아 들어갔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저도 모르게 그 남자를 찾게 되더라고요. 캐주얼한 차림이 너무 잘 어울리는 한 남자분이 제 별칭을 부르며 활짝 웃는데 평소 제가 상상했던 모습 그 이상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공연도 좋았지만 바로 옆에 마음으로 동경했던 분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더 떨리더라고요. 공연이 끝난 후 이웃님들과 뒤풀이 자리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분은 조용한 듯 하면서도 부드럽게 분위기를 리드하시는데 너무 멋져 보였어요.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런지 금방 취하고 어지럽더라고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가 되어서 결국 그 남자분이 저를 부축하면서 택시로 집까지 바래다 주게 되었어요.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설레고 좋더라고요. 택시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술을 마셔서 그런가 그분의 음성이나 미소, 다정다감함, 모든 게 꿈을 꾸듯 몽롱하고 환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긴 건지 저도 모르게 그 남자분 볼에 입맞춤을 해버렸어요. 그 남자분은 흠칫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제 입술을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분과 저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뜨겁게 키스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답니다. 다음 날 술에서 깨고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이내 그 남자분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을 보니 제가 빠져도 단단히 빠진 것 같았어요. 하긴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이런 설레는 감정이 거의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자석에 이끌린 듯 그 남자분과 수시로 연락하며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남자분과 저는 선을 넘고 말았어요. 그 남자분은 남편과는 차원이 달랐고 난생 처음으로 황홀경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었어요. 헤어날 수 없는 늪처럼 그 남자에게 깊게 빠져들고 있을 무렵 낯선 쪽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 남자의 실체라고 온 쪽지는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그 남자는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아줌마들을 전문적으로 꼬시는 카사노바라는 거예요. 그동안 피해를 본 아줌마들이 여럿 있고 지금은 제가 타깃이라며 조심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믿을 수 없었죠. 여전히 친절하고 다정한 그 남자를 보면서 마음 한편에 드리워지는 의심은 지울 수 없었어요. 의심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불시에 그 남자의 사업장으로 찾아갔는데 훤한 대낮에 낯선 여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따지고 화를 내기보다 그냥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며 허탈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남자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며 문자를 보내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낯선 사람을 쉽게 믿고 너무 깊게 빠져들었던 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혼이 나간 사람처럼 낯선 남자에게 미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보니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성실한 남편과 아직 어린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제 인생 처음으로 겪어본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스러운 일탈은 100여 일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지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일상이 지루하고 힘들다고 해서 앞으로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 싶어요. 그래도 두 아이의 엄마이고 어른인데 부끄럽네요. 앞으로는 외롭고 힘든 감정에 매몰되기보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든지 하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해소해 보려고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할 얘기는 진짜 있었던 일이었고 2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부모님의 도움과 누나의 도움으로 태국에서 요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손님들이 있고 태국 현지의 교민 잡지를 통해서 광고로 오시는 개인 손님들이 있습니다. 가격은 1인당 10만 원이며 코스는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일단 첫 코스는 원숭이 섬에서 먹을 것을 던져주고 2번째로는 줄낚시이며 3번째는 스노클링입니다. 지인 소개로 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는 방식이며 가격은 물론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정원은 13명 인원 요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경기여서 여행객이 별로 없을 때였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성분이었는데 독대로 3명이서 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비싸다고 설명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며 하루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들의 시간에 맞춰서 아침 9시경에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그녀들이 도착을 했고 저는 인사를 하며 그녀들을 요트에 태워 출발을 하였습니다. 태국에는 섬들이 많은데 혹시 어디로 가고 싶은 곳이 있나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들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예쁜 섬에서 해수욕을 하고 싶다고 하시나요? 지금 시기에는 코란 섬이 조금 더 사람들이 없으니 그쪽으로 간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들은 옷을 갈아입고 싶다고 하시길래 안으로 안내해드렸고 거기서 비키니로 다들 갈아입고 나오시네요. 3분 다 한미 모델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2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나이들이었고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조금 궁금하긴 했지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그녀들끼리만 즐길 수 있도록 좋은 위치에 배를 세워드렸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통에 구경은 하고 싶었지만 저는 배 안으로 들어가서 에어컨을 켜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한참을 물놀이를 하다가 배로 올라오시네요. 큰 수건을 배 앞에 까시고 선탠을 하시는지 크림들을 서로 발라주며 선글라스까지 쓰고 누워서 즐거워하시네요. 선탠이 끝난 그녀들은 배가 고프시다고 하셔서 섬에 배를 정착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녀들은 바다향이 듬뿍 나는 음식들을 주문하고 시원한 음료수도 하나씩 주문한 후에 여유롭게 그 시간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저도 옆 식당에서 대충 식사를 해결하였고 그녀들과 합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그녀들은 저에게 어디가 좋은지 추천을 해달라고 합니다. 시간상으로 마지막 코스로 어디를 모시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원숭이 섬을 얘기해 보았지만 거긴 싫다고 하시나요? 한 분이 술을 살 만한 데를 먼저 가달라고 하시기에 제일 가까운 섬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녀들은 술과 먹을 걸 몇 가지 사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녀들은 음악을 틀어놓고 바다 의 아름다운 곳에서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산호섬으로 배를 돌렸습니다. 그곳은 군데군데 기둥처럼 생긴 섬들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고 바다는 에메랄드색으로 너무 푸르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산호섬에 도착해 배를 세우니 그녀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할 일이 없으니 그냥 앉아서 그녀들이 틀어놓은 노래나 들으면서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도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시네요. 저는 운전을 해야 해서 술은 못 마신다고 했지만 그녀들은 같이 마시고 조금 쉬다가 천천히 들어가자고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일 친한 친구들과 추억 여행을 왔다고 합니다. 여행 일정은 아직 며칠이 남은 상태라고 하네요. 며칠을 어떻게 하면 절대 잊지 않을 여행이 될까 고민들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노을이 지려는지 바다가 붉은 빛을 띄우며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술도 어느 정도 마셨고 운전을 하려면 술이 깨야 하기 때문에 깰 때까지 조금 누워 있겠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워서 잠시 잠들었는데 한 분이 오셔서 저를 흔들어 깨우시네요. 술이 조금 취하신 상태인 것 같았고 저한테 부탁이 있는데 꼭 들어달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그녀의 얘기는 자기들 3명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는 겁니다.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 중에 친구들이 갑자기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본인이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러 왔다고 하네요. 저는 솔직히 싫지는 않았지만 쉽게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녀는 절대 비밀로 서로 이 문제로 얘기하는 것 없이 지금 이 순간만 서로 즐기자고 합니다. 한참 생각하다 저는 허락을 하였고 그녀들은 수건으로 저의 눈을 가린 뒤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어떤 분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일을 마친 후 저는 배를 몰고 항구로 왔습니다. 그녀들은 너무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돈을 2배로 줍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떠났고 저는 아까 있었던 일들이 꿈인가 생시인가 잠시 상상해보니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아무튼 저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주신 3분께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들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